그 다음에 얘기할 거는 이 금융위기가 요새 얘기가 많이 회자되고 있죠. 미국에서 또 금리를 올렸고 실제적으로 여기저기서 굉장히 이제 이 경제가 불안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은행이 파산을 했죠. 실리콘밸리 뱅크.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불안감이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 이제 저축은행들 파산하고 그래서 그때 뭐 예금자 보호법 이제 5천만 원 이상 가졌던 분들은 물론 그런 분들도 인사병이 되면서 예금 보호가 어느 정도 되게 됐죠. 완전 파산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그 자기 원금을 다시 캐시아웃하고 하는 데까지 시간이 꽤 많이 걸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불안불안하실 겁니다. 어쨌든 현금성 자산이라는 것이 제때 쓸 수 없으면은 그것도 굉장히 피해가 막심한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은행도 불안하니까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은행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와 이 중앙은행, 그리고 통합팽창, 신용, 창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암호화폐 쪽에서는 특히나 이 탈중앙화를 얘기하면서 은행이라든가 중앙은행, 특히나 중앙은행, 은행 이런 기존의 금융 시스템을 마치 적으로 규정하는 거나 적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 부정적인 시각 중에 일부는 기득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서민들을 통제하고 서민들을 사실상 조금씩 착취하는 그런 도구의 한 가지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 먼저 신용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행, 중앙은행에서 돈을 발행하고 그 뭐 양적 완화 이런 걸 통해서 금리가 떨어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용 창조뿐만 아니라 아예 신용 자체도 굉장히 불신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출 경제, 신용. 자, 보면 돈을 빌린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미래의 거래를 현재에 미리 좀 땡겨와서 하는 거죠. 미래의 지출을 이제 현재에 땡겨오는 그런 내용과 비슷한 건데, 이제 물론 그 과정에서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확실히 유리한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그 유리함이라는 게 주의하실 게 본인이 잘 관리를 했을 때 유리한 거죠. 만약에 돈을 잘 관리를 못한다면 돈이 많은 만큼 더 빨리 잃게 되겠죠. 자, 어쨌든 자기가 더 많은 양의 리소스, 금전적 리소스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특혜처럼 볼 수도 있고 특권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빌려오고, 그리고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젊을 때는 그 돈을 빌리는 행위 자체를 레버리징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서로가 더 많은 돈을 빌리려고 하고, 심지어는 그 돈을 빌려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까지 사게 될 경우, 당연히 뭐 인신매매라든가 불법적인 거를 구매하는 거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안 되는 내용이지만, 그거 말고 겉으로 보기에는 합법적이에요. 합법적이지만 그런 것 중에 이제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다른 사람의 기회를 내가 사는 거예요. 이를테면 뭐 도로가 건설되는데 거기에 이제 알박기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공동체의 기회를 자기가 독점해서 공동체를 희생시키면서 본인이 개인적인 이득을 얻고자 하는 게 그런 알박기지 않습니까? 그런 알박기, 또 하나의 이제 기회를 독점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옛날에 어떤 부자들이 자녀들에게 고급 사교육을 물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른 자녀들은 얻을 수 없는 이제 고품질의 교육이라고 하는 기회 자체를 독점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이, 아니면 또 이제 예전에는 그런 모습도 있었죠. 투표권을 그냥 이제 사오는 거죠. 정치적 결정도 사는 거죠. 뭐 지금도 어느 정도 그런 게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돈이 많고 그렇게 비용을 많이 들면서 들이면 더 홍보를 하시고, 그래서 간접적으로 누군가의 어떤 의사결정을 그 돈이라고 하는 형태로 사는 것과 같은 모양새를 가질 수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황금만능주의랑
좀 섞어서 오해를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황금 만능주의를 넘어서서 이제 그러니까 돈으로 하는 것도 문제인데 그나마 돈은 돈 있는 돈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미래의 돈을 끌어와서 즉 신용으로 대출이나 이런 식으로 신용으로 이제 다른 사람의 기회까지 레버리징해서 자기가 기회를 독점한다. 이렇게 됐을 때는 문제 많이 생기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공동체가 법과 제도를 통해서 살 수 있는 것과 살 수 없는 것, 아무리 이제 자유주의라 하더라도 투자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이런 부분들을 잘 가려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죠. 자, 근데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얘기하는 걸 떠나서 만악의 근원이 신용거래로부터 출발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러한 발상은 두 명이 타는 자전거가 있는데 자전거가 넘어진다고 해서 앞자리에 앉아서 핸들 잡고 움직이는 사람을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운전을 미숙하게 한 거지 자전거 운전을 미숙해서 균형을 못 잡은 거지 운전자가 없어야 균형을 잡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용이라고 하는 부분도 간단히 생각하면 일상생활에서 자, 우리가 회식이 끝나거나 아니면 이제 늦게까지 야근을 했어요. 그런데 당장 수중에 어떻게 보니까 지갑을 안 가져 나온 거예요. 동료랑 같이 이제 택시를 잡고 늦은 밤에 택시를 잡는데 없어요. 그러면 동료한테 나 택시비 좀 빌려달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아니면 그 택시비 빌리는 그 신용거래가 만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날 저는 걸어가야 되는 건가요, 집까지? 당연히 동료한테 돈을 하루 정도 빌렸다가 다음날 갚아주는 게 훨씬 더 모두가 행복해지는 결과를 가져오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어떤 신용거래라고 하는 게. 그래서 신용거래라는 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근데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거래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은행업은 특혜인가? 은행업이 마치 이 중앙화된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Trusted Third Party, Centralized란 말도 안 나오죠 사실은. 백서에 Trusted Third Party를 그렇게 오해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 Trusted Third Party가 만들어내는 이유는,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문제는 중앙에 독점적이고 그래서 자의적인 권력을 행사하거나 검열한다거나 이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한다는 거. 비트코인이 탄생된 이유가 Trusted Third Party가 침해하는 프라이버시 그리고 개인의 자유로운 어떤 금전 거래를 보장하는 거를 못하고 이 센서십을 하고 이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 은행이라고 하는 기득권이 만들어낸 틀, 즉 서민들, 약자에게 불리한 어떤 그런 시스템을 대신해서 약자들에게도 강자나 약자나 누구에게나 공평한 비트코인이라는 툴을 만들었다. 그러니 나는 이제 은행이라고 하는 너희들 그 기득권 세력들이 만든 시스템에 나는 거기에 이제 이른바 맹목적으로 수동적으로 끌려가지 않고 주도적으로 나의 경제적 주권을 쟁취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정말 은행은 그런 기득권층을 위한 것이며, 그리고 은행업이라고 하는 건 이제 특혜인가? 또 한 가지 주제는 이제 은행업이 특혜인가라고 할 때는 이런 거죠. 디파이 같은 경우. 일단은 먼저 은행이 있고 은행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있죠. 자, 은행업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은행업 자체가 특혜인가라는 거예요. 자, 은행이 뭐냐? 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빌린 돈과 맡긴 돈의 개념을 분명히 분리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여러분들이 빌려준 돈 또는 빌린 물건, 빌려준 물건, 제가 빌려준 물건을 상대방이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당연한 거죠.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잠깐만 좀 맡아주세요 하고 맡겼는데 그걸 막 상대방이 자기 것처럼 쓴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건 우리가 그러라고 이제 맡아놓은 게 아니죠. 물건도 그럴진데 그 자동차를 잠깐 맡아주세요 했는데 그 자동차를 막 타고 다녀요. 내가 정말로 차가 친한 친구한테 라든가 뭐 이렇게 정말로 빌려줬다라는 뭐 가족이라든가 친척한테 빌려준 거면은
타고 다니라고 빌려준 거죠. 자, 근데 잠시 맡아주세요 했을 때는 그거는 타고 다니라고 이제 맡긴 게 아니죠. 자, 그럼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맡긴 돈이 있고 빌려준 돈이 있어요. 내가 남한테 돈을 빌려준 거는 그 돈을 쓰라고 빌려준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제가 누군가로부터 돈을 빌렸어요. 그러면 그 빌린 돈은 누구 돈인가, 빌린 돈. 빌린 돈은 내 돈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빌린 돈으로 제가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 그 수익의 결과는 저의 소유가 됩니다. 제가 빌린 돈으로 자동차를 샀어요. 그럼 그 자동차는 나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 돈인가요? 아니, 빌려준 사람의 자동차입니까? 저의 자동차입니까? 저의 자동차죠. 자, 그래서 빌린 돈은 자기 돈입니다. 빌린 돈은 자기 돈이에요. 그리고 채무 이행을 해야 된, 다시 되돌려줘야 되는 채무를 갖고 있는 거죠. 자, 반면에 제가 잠깐 맡아둔 돈은 제 돈이 아니에요. 자, 헬스장 라커룸에 귀중품은 프런트에 맡겨주세요 라고 해서 제가 지갑을 맡겼어요. 근데 그 지갑에 있는 돈을 마음대로 주인이 쓴 다음에 또 자기 이제 매장에 있는, 제가 나오기 전에 5만원짜리 2장이 있었어요. 10만원 있었어요. 근데 주인이 거기서 10만원을 빼서 쓴 다음에 만원짜리 10장을 꽂았어요. 금액이 같기 때문에 그 정도 이해해 줄 수도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갑을 열어본 거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건 맡긴 거지. 거기에 있는 것들을, 이게 이제 말 그대로 현금이 펀저블하니까 그거를 마음대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를테면 설날에 일부러 세뱃돈을 주기 위해서 은행에서 빳빳한 새로운 이제 지폐를 내가 받아온 거라고 해보세요. 그땐 정말 펀저블하지 좋지 않죠. 그죠? 자, 맡은 돈은 사용하면 안 되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은행에 있는 예금은 여러분들이 은행에 빌려준 돈입니까? 은행에 맡긴 돈입니까? 은행에 잠깐 보관해주세요 라고 맡긴 돈인가요? 아니면 은행한테 내가 이자를 받기로 하고 빌려준 돈인가요? 느낌상은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은 언제든지 내가 찾아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맡긴 돈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언제든지 내가, 그러니까 빌려준 돈이라면 이제 기간이 있죠. 언제까지 갚겠다. 그러니까 그때 그 전에 달라고 하는 건 안 되죠. 이제 자, 그런데 우리가 은행 예금은 내가 언제든지 말 그대로 현금처럼 찾아 쓸 수 있기 때문에 맡긴 돈이라는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어떤가요? 맡겼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서비스를 은행에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실상 누구한테 일을 시켰으면 돈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하면 오히려 이자를 받죠. 은행의 예금은 빌린 돈과 맡긴 돈의 성격을 조금씩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은행은 우리의 돈을 맡아놓고 있는 셈이지만 그 비용을 받질 않아요. 오히려 비용을 받는 게 아니라 이자를 줍니다. 저축에 대한 예금 이자를 줘요. 자,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맡아놓은 돈을 일부 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보면 특혜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냐 안 하냐 먼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필요하다면 아무나 해도 되느냐를 따져봐야 되겠죠. 자, 특히나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은행업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신용이 높은 사업자여야 한다는 거죠. 아무나 은행업을 하게 되면 그 돈을 들고 도망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은 비일비재에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 때는 은행보다 좀 더 좋은 이자를 이제 갖겠다고 개 모임을 많이 했는데 항상 개주가 도망쳤네 어쩌네, 이건 이제 드라마에서도 단골 주제였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인의 자율적인 어떤 제도나 제도권에서 통제하고 감찰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냥 자율에 맡겨서 개인들이 마음대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조직하고 이렇게 한 어떤 금융사업과 금융서비스들은 언제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 국가의 가장 취약계층들을 항상 공격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진짜로 사기의 대상으로 피해를 입게 만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금융과 관련된 은행업과 유사한 사업은 아무나 못하게 한 거죠. 그래서 은행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책임이 있는지,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애초에 그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 만큼 사업 운영을 잘할 수 있는 사람,
선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행업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의사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나 의사 면허도 없이 아무나 의료 행위를 상업적으로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거와 다를 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 면허가 의료업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 면허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대원칙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의사 면허를 발급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등등에서 전 국민의 건강, 국민의 전체 개개인의 어떤 체력을 증진하는데 충분히 그 방법이 일치하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기존의 의사들이 가지고 있던 그 기득권과 그들의 밥그릇을 보호하기 위한 방식으로 그 면허가 발급이 된다라고 하면 그 방법에는 개선해야 될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원칙, 의사의 의료업에 대해서 면허가 필요하다는 원칙은 그건 이제 우리가 포기하기 어려운 거죠. 운전도 마찬가지고요. 운전도 아무나 운전을 할 수 있게 하면 안 되겠죠. 비슷한 겁니다. 은행업을 특혜로 볼 게 아니라 은행은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합당한 퀄리파이, 그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은행업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어쨌거나 좋아요. 그래서 은행이 필요는 한데, 자, 그러면 어떤 게 더 안전할까? 예금과 현금. 이제 금융위기가 지금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전 재산을 둘 중에 하나로 들고 있어야 된다고 하면 예금으로 들고 있겠습니까? 현금으로 들고 있겠습니까?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정답은 없을 수 있지만 정답이 없다는 말에 이미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이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행과 예금은 필요하다는 거죠. 은행 서비스 자체는. 저희 어머니께서는 고향이 만주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주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이제 해방 이후에, 그러니까 광복 이후에 이제 남과 북이 갈리면서 월남을 하셨죠. 그래서 6.25가 터지고 나서 이제 53년, 그 1950년과 1953년 사이에 저희 외할머니께서 이제 그 생활고가 심하니까 이제 원래 원고지가 북이니까요. 그 월북을 2번이나 하셨대요. 네, 2번이나 하셨는데 왜 하셨냐면 이제 그 외할머니가 사시던 곳에 있는 재산을 가져오기 위해서. 첫 번째는 성공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 저희 이제 어머니와 이제 그 형제 자매들이 되겠죠. 2번째 월북을 해서 이제 그러니까 또 이제 먹고 애들 먹여 살릴 게 없으니까 다시 이제 목숨을 걸고 월북을 하신 거예요. 가셔서 다시 이제 재산을 들고, 숨겨놓은 재산을 들고 내려오시는 길에 어떻게 됐다? 다 도난을 당했어요. 다 빼앗기고 목숨만 겨우 건져서 이제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만약에 그때 은행 시스템이 있었다면 그런 일이 필요했을까요? 뭉칫돈을 현금으로 들고 있는 게 안전할 것이냐. 자, 여러분들이 예금자 보호가 5천만 원밖에 안 되니까, 자, 당장 금융위기가 터져서 뭐 제2금융권, 막 저축은행 이런 데들이 도산하고 대형 시중은행들 하나 정도는 부도가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정부가 사준이 많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산업은행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은행이 이렇게 산이 많이 막 그런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그러면 5천만 원 이상의 재산을 뭉칫돈 현금으로 들고 계실 건가요? 아니면 예금으로 들고 계실 건가요? 그 뭉칫돈 현금이 반드시 안전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뭉칫돈 현금을 들고 있는데 여러분이 무역을 하는 어떤 무역상이라든가 해외에서 식당의 어떤 식자재를 해외에서 수입해서 판매하는 그런 업을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뭉칫돈 현금으로 거래가 그게 쉽겠습니까? 결국은 이 은행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개인의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해주는, 그리고 경제 활동을 위해서 다양한 그 경계를, 지역과 그 물리적인 돈이라고 하는 어떤 돈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 사회의 경제가 잘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업과 예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부정하는 거는 앞에
앞에 있는 자전거 운전하는 친구가 조금 이제 한두 번 실수한다고 해서 그러면 사람을 갈아야죠. 사람을 운전을 잘하는 친구를 앞에 앉혀야 되는데 그냥 아예 운전석을 없애버리자. 자전거에서 이 조종하는 걸 아예 없애버린다 라는 발상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오는 진정한 혁신을 포인트를 잘못 잡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관점에서 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블록체인 연구소의 좌니엘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밤 되세요. 바이바이.